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이제 도함수 활용 첫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하나의 그냥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할 것들은 이제 미분과 관련된 정리. 우리 예전에 함수가 연속이면 이게 성립해요라는 그 정리 두 가지 있었죠. 뭐였지? 최대 최소 정리,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특히 사이값 정리는 근이 있냐 없냐, 있으면 어디 있냐, 요거를 찾아보는 그런 정리였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미분 가능하면 이제 나오는 정리들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넘어가 보면 함수를 그리기 위한 도구들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제목이 이제 평균값 정리인데, 여기 단원에서 미분과 관련된 정리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냥 볼게요. 롤의 정리,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면 평균값 정리.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평균값 정리가 뭔지만 알아두면 롤의 정리는 그 안에 부분 집합 같은 개념이야. 알겠지?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조금 더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자, 요거는 표시를 해둬야겠습니다. 네모 박스 볼게요. 함수 f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일단 연속 닫힌 구간이라는 게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기 별표 하나 달아 놓을게요. 미분 가능하다. 쌤이 예전에 고등학생 때 이게 좀 궁금했어요. 닫힌 구간을 줬잖아. 그런데 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할 때는 열린 구간으로 얘기를 할까? 한결아, 아무 생각 없어? 왜 닫힌 구간 줬으면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이제 비중을 많이 두는 건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미분 가능하다라면 그 점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한다 그랬지. 그런데 예를 들어 A에서 닫아놨다고 생각해봐. 미분 가능을 보는데 A에서 닫아놓으면 얘는 A의 함수값과 우 미분 계수는 볼 수 있어. 그런데 좌미분 계수를 비교할 수 있니? 없지. 그래서 경계에서는 미분 가능성을 체크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빼놓은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논리를 몰라도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단서가 있는데, 요거는 롤의 정리만 그래요. 그 경계 끝에 함수 값이 같으면입니다. 경계 끝에 함수 값이 같으면 결론은 F를 미분해서 C를 넣었는데 마침 0이 된대. 요거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의미가 돼요? C, F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0이다.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그러한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말은 뭐야? C가 AB 사이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결과까지 정리를 하자면 요거는 C가 AB 사이에 있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녀석을 적어도 하나 그릴 수 있다. 이렇게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녀석은 도대체 누군 거야? 기울기가 0인 직선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다시 정리하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면 그 구간이 주어졌을 때 그 구간 사이에서 X축과 평행한 접선을 적어도 하나 그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아래쪽에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결과적인 그래프만 또 볼게요. 만약에 A에서 B까지 정의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F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벌써 보이죠?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돼 있고, 양 끝에 함수값이 같으면까지 되면, 그러면 여기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녀석을 그을 수 있대. 접선을 그을 수 있대. 그게 여기 이렇게 그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아래쪽에 이제 증명하는 걸 잠깐 볼게요. 이 증명 방법이 뒤에 이제 평균값 정리에서도 쓰이는 거라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상수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 상수함수라 본다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상수함수는 적당히 그려볼게요.
x축과 이미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죠. 그죠? 그럼 아래 가정처럼 fx는 k 이런 상수함수를 지금 쳐다보는 겁니다. f가 이렇게 생겼대요. 자, 그런데 열린 구간 A, B, 뭐 적당히 A, B 구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열린 구간 AB에서 속하는 C가 존재하는데 그때에 자, 아까 접선의 길이가 0이라는 거는 미분 계수가 0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떤 점이든 미분 계수는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AB 사이에 있는 C라는 점을 하나 들고 와서 미분 계수 정의를 해봤어요. 이렇게 F'C, AB 사이에 있는 거 들고 왔더니 우리 미분 계수 정의에 따라 극한 H 쓰는 거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죠? C에서의 미분 계수.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자, 이거는 안 적어도 돼요. 우리가 지금 상수함수 fx를 하고 있기 때문에 x에 뭐가 들어가든 그 결과는 k거든. 그러니까 c 플러스 h를 넣어도 여기 결과는 k인 거고 c를 넣어도 결과는 k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논리처럼 분자가 k 빼기 k야. 그러면 h는 0으로 가는 중이지만 분자는 그냥 0인 거죠. 0이 아닌 거분의 0은 0이겠지. 그래서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그 사이에 들어있는 C에 대해서 미분 계수를 구해봤더니 0이더라. 요게 아까처럼 C에서 C,FC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다. 접선의 길이가 0인 즉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이렇게 상수함수일 때는 뭐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럼 아니면 우리는 위로 돌아가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속이다라는 명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상수함수가 아닌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면 봐봐. 어떤 논리를 펼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기도 하고 이미 연속이다로 전제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연속이니까 연속과 관련된 정리 중에 첫 번째 정리가 뭐였어요? 최대 최소 정리였지, 그지? 그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였어. 무조건 있다란 얘기야. 그래서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갖게 되더라입니다. 갖게 되더라. 오른쪽 그림을 이용할 건데 지금 두 번째 전제가 닫힌 구간 경계 끝에 함수값이 같다라고까지 해줬단 말이야. 그런데 상수 함수인 경우를 이제 배제한 거죠. 우리 첫 번째 상수 함수는 끝냈잖아, 그지? 상수 함수 배제하면 얘는 x축과 평행하게 그려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지다가도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그지? 그런데 방금 그렸던 건 사실 이렇게 그리면 미분 불가야. 뾰족한 곳은 안 되니까.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사실은 부드러운 함수를 그리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알겠지? 상수함수를 배제하고. 자, 그 다음 논리를 볼게요. 그래서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은데 우리는 상수함수는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는 구간이 있어야 되죠. 함수값이 같아져야 되니까. 또는 내려가기 시작하면 올라오는 구간이 있는 거야. 이 말이지. 괜찮나요? 그러면 봐봐. 선생님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최대값은 여기 있겠네요. 최소값은 없는 거니? 아니지. 최소값은 제일 밑에 있는 얘네들이지. 또는 내려갔다 올라오면 최소값은 여기겠고 최대값은 어디겠어? 여기겠지.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서 최대 최소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논리 가볼게요. 그래서 열린 구간 AB 사이에 들어있는 특정한 C에서는 최대 아니면 최소를 갖는 곳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최대를 갖는 곳이 있는 거고 이렇게 가면 여기서 이제 최소를 갖는 곳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야. 그걸 만족하는 C가 있다. 이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C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지금 위로 볼록한 데서 제일 높이 있으니까 그 X값을 C라고 가정하고 C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해볼게요. 괜찮지? 자, 그러면 봐봐. H라는 걸 잠깐 들고 왔어요. H. 아주 작은 H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h는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C에서 h를 더하는데 h가 만약에 양수면 오른쪽으로 x값이 갈 거고 h가 음수면 왼쪽으로 x값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C에서 h를 더했더니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h를 양수로 보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h가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 그림에다가 표현시켜 볼게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C 플러스 h가 음수라면 이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어쨌든 C에 가까운 녀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더하기 0은 딱 C인데 더하기 조금 0보다 조금 큰 거 아니면 0보다 조금 작은 거는 C보다 조금 오른쪽, C보다 조금 왼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은 좀 넓게 그려놨고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의 함수값이 어때요? C의 함수값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왜? C의 함수값이 최대값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해되니? 최대값이면 그거보다 커지면 걔는 최대가 아닌 거잖아. 맞지? 우리가 FC 함수값이 최대라고 가정했으니까 걔보다 높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H만큼 더한 C 플러스 H의 함수값은 최대값보다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F에 C 플러스 H를 넣은 건 FC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클 수는 없어.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이 상황에서 우변에 있는 FC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그 옆에 있는 논리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FC가 가장 큰 값이니까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면 음수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는 최종적으로는 F'C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를 해봤던 겁니다. 잘 봐봐. 여기 밑에다 적어드릴게요.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 C 플러스 H 빼기 FC가 정확히 F'C 미분계수 정의죠. 요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까지 논리를 펼쳤던 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분자에.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이야? 0 이하인 상황이야. 맞지? 0 이하인 상황.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계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극한, 즉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용어를 써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H를 0으로 보내는 첫 번째 0의 오른쪽에서 이거를 우미분계수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표현을 해봐. 분자는 어차피 공통적으로 쓰니까 0 이하인 녀석입니다. 맞죠? 분모 봐봐. 분모는 H인데 H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0의 우극한이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래서 H 분모는 양수야. 그럼 전체 값은 누구 부호를 따라가? 얘 부호를 따라가겠지. 그래서 0 이하가 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여기는 C에서의 우미분 계수가 0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밑에 거 봐봐. 밑에 거도 분자는 동일하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분자는 0 이하인데 이번에는 분모를 봤더니 어때요? H를 0으로 보냈는데 0의 좌극한을 보내니까 0보다 조금 작아. 이거 뭐야? 음수지. 얘 음수란 말이야. 그럼 전체 부호는 어떻게 되겠니? 분모도 음수고 분자도 음수니까 부등호가 돌아가서 양수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그래서 적어보면 자, 첫 번째 있는 거는 0의 C의 우미분 계수 아래 거는 C의 H 0 좌극한이니까 좌미분 계수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미 전제에 우리 F라는 녀석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서 C에서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해야겠죠. 그러면 뭐야?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 돼. 그런데 봐봐. 부호를 보면 위에 거는 0 이하고 밑에 거는 0 이상이야. 얘네들이 같아지는 건 언제밖에 없어? 0일 때밖에 없지. 그래서 결론이 돌아와서 결론이 얘네들이 겹치는 곳은 얘가 0일 때밖에 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미분이 가능 함수여야 이 결론에 다다를 수 있죠. 알겠지? 그럼 결론.
우리가 C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미분계수를 구해보니까 우리가 원하던 결론 미분계수는 0, 접선의 길이가 0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롤의 정리에 따르면 F'C가 0이 되는 C가 A, B 사이에 존재한다. 지금은 최대값을 갖는 곳에서 미분계수가 0인 게 존재했던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 논리를 그대로 최소값 가질 때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에다가 표현해봐. 그림에서 여기 아래로 볼록하다가 올라가는 여기에 x값을 d라고 해볼게요. x값을 d라고 해볼게. 그러면 그 녀석의 함수값은 fd가 되는데 얘는 지금 a, b 사이에서 최소값이죠. 그죠? 그래서 fx에 x는 d를 넣었을 때 a, b 구간 사이에 최소값은 fd다. 이렇게 해볼 거예요. 그러면 d에다가 마찬가지 d에다가 양수 h든 음수 h든 더해 볼 건데 결국은 d의 양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던가 이쪽으로 가던가 어쨌든 최소값 fd보다는 위로 갈 거야. 그러니까 아래쪽처럼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겠다. f에다가 d 플러스 h를 한 거는 fd가 최소값이기 때문에 fd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최소한 같을 수밖에 없어. 더 작을 수는 없어. 왜? fd가 최소라고 가정했으니까. 요거는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소값도 존재한다. 이걸로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우미분계수 적어볼게요. h를 0의 오른쪽에 가져갈 때 어디 갔니? 우리 미분계수 정의하기 위해서 f d 플러스 h 빼기 fd 나누기 h 이렇게 할 거죠. 그런데 분자가 어때요? d 플러스 h가 항상 fd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양수죠.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분모 h는 0에 우극하니까 양수죠. 그럼 전체 부호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좌미분계수 정의해 볼게요. h를 0의 좌극한으로 보낼 때 h분의 분자는 똑같죠. d 플러스 h를 넣은 것에서 fd 함수값 뺀다. 그럼 fd가 최소값이니까 분자는 동일하게 0 이상인데 분모가 0의 좌극한이다 보니까 어때? 음수를 써. 그러면 부호가 분모 분자가 반대로니까 0 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처럼 위에 거는 D에서의 우미분계수 정의, 밑에 거는 D에서의 좌미분계수 정의인데 f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서 D에서도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돼. 그러면 f'D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데 결론은 둘 다 겹치는 건 누구밖에 없어? 0밖에 없어.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롤의 정리 추가 조건은 양쪽 경계 끝의 함수값이 같을 때 그 사이에 반드시 최대 최소가 존재하고 거기에서 미분계수가 0, 접선의 길이가 0인 녀석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쌤이 했던 얘기가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 롤의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 양 경계 끝의 함수값이 같으면 그것과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갖는다. x축과 평행하다는 얘기는 미분계수 접선의 길이가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괜찮지? 하나 짚고 넘어가 봅시다. 여기 이제 제일 위쪽으로 올라와 봐요. a,fa와 b,f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죠. 얼마입니까? 평균 변화율은? 한결 얼마니?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평균 변화율인데 y값이 안 바뀌잖아. 기울기 얼마냐고.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뭘 위한 거냐? 뒷장에 평균값 정리를 위한 이제 체크 부분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방금 결국은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게 이게 얼마였어요? 롤의 정리에 따르면 이게 0이었지. 그지? 그게 누구랑 같냐면 양끝 경계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과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장 넘겨서 평균값 정리는 뭔데? 를 봅시다.
전제 조건이요. 롤의 정리랑 거의 흡사합니다. 첫 번째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까지 똑같아요. 누가 없냐면 함수 값이 같다가 없지. FA와 FB가 같다라는 전제가 없어요. 이게 롤의 정리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 알겠지? 없는 거야.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를 비교하면 롤의 정리 대비 양끝 함수값이 같다라는 정보는 없어. 전제가 없어. 그러면 결론이 조금 달라질 텐데 이렇대요. 증명은 조금 이따가 보고, 자, 오른쪽은 F'C 아까 보던 건데 왼쪽이 좀 달라졌죠. 우리 롤의 정리에서는 F'C가 0인 X축과 평행한 접선 있다 요거였는데 이제 왼쪽이 뭘로 바뀌었냐면 B, FB, A, FB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게 뭐였죠? 평균 변화율이었죠. 옆에다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얘는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 누구랑 같다? F'C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그림 정리해 볼게요. 이제는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같으면 롤의 정리로 가는 거고 다르면 이제 평균값 정리라는 건데 일단 다르게 그렸습니다. FA와 FE가 달라요.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고 연속인 함수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 뭐야? A, FA와 B, FB를 연결한 여기는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보세요. 연결한 직선이 있습니다. 이것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야. 이거랑 같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지금 그림처럼 평행하게 요거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는 평행한 접선이라는 얘기니까 평행하게 요쯤에서 접하게 두 개 정도는 그릴 수 있어. 이 그림에서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 정리는 적어도 하나는 있다 이겁니다. 여기는 두 개나 있지만 없을 수는 없다. 적어도 하나는 있다.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야. 자, 그러면 이제 증명하기 전에 이게 왜 롤의 정리를 담고 있는지, 아까 롤의 정리가 부분집합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봐봐. 롤의 정리의 전제가 FA와 FB가 같다였잖아. 그치? FA와 FB가 같으면 얘네 둘이 같거든. 얘네 둘이 같으면 분자가 얼마가 돼요? 빼니까 0이 되겠지. 그럼 얘가 분자가 0이면 이거 전부 0이거든. 아까 롤의 정리가 F'C가 0이 되는 게 있다. 이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가 롤의 정리를 다 포함하는 녀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평균값 정리라고 한다. 왜 평균값 정리겠어요? 미분계수랑 누굴 비교하니까? 평균 변화율을 비교하니까 이거를 평균값 정리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알겠죠? 자, 롤의 정리 관련 얘기는 밑에 화살표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자, 증명은 여기 내용을 그냥 참고해서 쭉 논리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 fx위의 두 점, 아까 했던 a, fa, b, f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한다면 요거는 밑에 있지만 쌤이 한 번 더 적어볼게요.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요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었잖아요. 그지? 기울기 b 빼기 a분의 안 적어도 돼요. fb 빼기 fa 요게 평균 변화율 기울기 구했어요. 우리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듯이 그치?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우리 식 적을 거예요. y는 이렇게 괄호 열고 두 점 중에 지나는 점을 쓸 건데 보통 이제 앞에 점을 쓰거든요. a, fa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지나는 점 x좌표 더하기 지나는 점 y좌표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gx라고 새롭게 함수를 정의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접선이 된 거야. 아니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 거야. 그래서 뭘 비교했냐면 아까 여기 돌아가서 F'C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미리 얘 직선을 미분을 해놨어요. 근데 생각해봐. 우리 개념원리 연습 문제 풀 때인가? 직선을 미분하면 즉 직선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랑 같다 그랬어요? 원래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 그랬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얘가 gx면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상수항은 뭐 미분하면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이만큼도 상수니까 얘를 마이너스 a에다가 전개한 걸 미분하면 걔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미분할 대상은 요렇게야. 근데 x 미분하면 얼마였죠? 1이었지. 그러니까 미분한 건 결론은 이 직선의 기울기였던 평균 변화율과 같아요.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 직선의 길기와 같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부터 구해놨어. 괜찮지? 자, 그래서 돌아가서 h라는 새로운 함수를 도입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원래 함수 f와 그 다음에 방금 구했던 두 점을 지나는 직선 gx를 빼가지고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a, b에서 연속이래. 요거는 좀 얘기를 해보자. f가 a, b에서 연속이지. 그런데 g는 1차 함수야.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연속이고 사실은 미분도 가능해요. 아주 좋은 함수란 얘기예요. 우리가 다루기 좋은 함수. 그러니까 h라고 새롭게 정의해도 이미 맨 처음에 f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고 했고 g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얘네들의 빼기 연산은 충분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겠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누가? f 빼기 g라는 함수도. 그래서 여기에 양끝 값을 넣어봤습니다. a 넣어보고 b 넣어봤는데 자 ha 넣으면 fa 빼기 ga인데 a, fa와 b, fb는 전부 f 위의 함수지. 그런데 직선도 여기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fa 빼기 요 녀석이 gx인데 ga는 여기거든. 빼면 0. 그 다음에 fb는 여기인데 여기도 누구랑 같아요? gb랑 같은 거죠. 직선에 b값 넣은 거니까. 그래서 함수값은 다 fa 빼기 fb나 fa 빼기 ga나 fb 빼기 gb나 둘 다 같기 때문에 항상 0이야. 와, 그러면 닫힌 구간 AB 양끝 경계의 함수값이 둘 다 0으로 같아요 라는 얘기잖아. 두 끝 경계 끝의 함수값이 같으면 아까 누구의 조건이었어요? 롤의 정리의 조건이었단 말이지. 잠깐만 보고 올게요. 함수값이 같으면 미분 가능한 함수고 양끝 함수값이 같으면 롤의 정리 전제를 만족하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뭡니까? 미분 계수가 0인 게 존재한다. 이거였지, 그지? 이렇게 논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처럼 h를 미분하면 f'x 빼기 g'x인데 거기에 c를 넣어서 는 0인 게 존재한다. 롤의 정리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c라고 한다 그러면 쭉 넣어서 이게 얼마다? 0이다 라고 할 거야.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G'C 대신에 이제 뭘로 갈아 끼웠냐면 아까 우리 미분하면 1차 함수 gx를 미분하면 x 상관없이 그냥 이걸로 계속 고정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c를 집어넣어도 이게 튀어나올 거야. 그래서 그걸로 갈아 끼운 겁니다.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이게 는 0이 된다. 이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는 롤의 정리에 따라서야. 결론은 이만큼을 이항하면 f'c가 누구랑 같아요? 평균 변화율과 같아요를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앞쪽으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한 장 앞으로 가보면 여기 밑에 쌤이 짚고 넘어오지 않아서 96페이지 아래쪽 볼게요. 우리 절대값 함수 이게 뾰족하게 생긴 거 미분 불가잖아, 그지? 미분 불가하면 우리가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는 전제가 뭐예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면이잖아, 그치? 그래서 미분이 불가한 함수면 항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0에서 미분 가능하니? 불가능하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걸 그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없죠, 그죠?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왼쪽에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 오른쪽에 접선의 기울기 1이라서 여기서는 접선을 못 그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에 관련된 문제들 몇 가지만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178번에 3번 볼게요. 뭐 증명이 있어서 좀 부담이 있었을 텐데 문제 푸는 데는 진짜 쉽습니다. 잘 봐봐. 주어진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롤의 정리는 첫 번째 연속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미분이 가능하다가 있어야 돼. 미분 가능과 관련된 정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수값이 같아야 돼라는 전제도 필요해요. 자, 그럼 봐볼게. 3번
복잡한 3차 함수인데 구간이 이렇게 닫힌 구간이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체크할 거 연속이니? 맞죠? 3차 함수, 다항 함수 연속. 미분 가능하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라는 거는 양끝 경계 함수값이 같은지는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자. 마 1, 마 1 플러스 5, 마 3은 5와 0이군. 경계 끝 3 집어넣어보자. 27 빼기 9 빼기 15 빼기 3 확인되죠? 는 0.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걸 확인한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결론은 낼 수 있죠. 일단 미분해서 뭔가는 뭔지 모르겠는데 C라는 값을 넣으면 뭐랑 같다? X축 기울기와 같은 X축과 평행한 기울기 0짜리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C라는 게 아무 데나 있어? 그게 중요해. C가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여기 주어진 구간 사이에 C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해요. 이게 우리가 온전히 롤의 정리, 평균값 정도 마찬가지 해석을 온전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분해야겠죠. f'x를 하면 3x 제곱 빼기 2x 빼기 5고요. 인수분해가 되겠죠. 구체적인 값들이니까 5, 1, 마뿔 이렇게 밀어넣으면 되겠군.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3x 빼기 5와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이게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걸 찾아보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는 3분의 5 여기서는 마이너스 1 둘 중에 누구? 그렇지. 3분의 5밖에 안 돼요가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알아두면 여기 근 2개니까 2개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탈락이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 장 넘겨서 181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래요. 평균값 정리는 조금 더 편합니다. 왜? 함수값 비교는 안 해도 되니까 대신 뭘 구해놔야 돼? 평균 변화율을 구해놔야 돼. 맞지? 그래서 보자마자 일단 첫 번째 연속인가요? 미분 가능한가요? 다 맞다. 그지? 그러면 우리는 평균값 정리 비교할 평균 변화율을 구해 놓습니다. 그러면 0에서 3까지니까 0,1에서 3, 얼마까지 요거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 3 빼기 0, 3에서 0을 뺄게요. 그럼 y 증가량은 3을 넣은 함수값에서 0을 넣은 함수값을 빼야겠죠. 자, 분모는 3 됐고요. 분자는 3 밀어 넣을게요. 그러면 9 빼기 9 더하기 1, 1이네요. 빼기 0 집어넣으면 1이네요. 어머나, 그러면 0이었네요. 괜찮지? 공교롭게도 평균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는 x축과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은 x축과 평행하지 않겠지. 그냥 일반적인 직선의 기울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서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요? f'c가 평균 변화율과 같아야 되는데 마침 이게 0이었던 겁니다. 0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러면 똑같아요. 미분해서 c를 넣어볼게요. 미분하면 3 내려올 거니까 x제곱 빼기 2x 이렇게 될 거고 x랑 x-2 이렇게 될 거고 그게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이 되는 x를 찾아보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x는 0, 여기서 x는 2 이렇게 되는데 c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요? 0과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c 찾을 때 여기서 구간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C가 0과 3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가능한 애는 누구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지? 0, 2 두 개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항상 하나만 존재하냐? 그렇진 않아요. 2개 이상일 수도 있어. 그래서 구간을 잘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자, 넘겨보면 연습 문제는 우리 목요일까지 해오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볼게요. 함수를 그리기 위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내용인데요. 제목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 갑자기 증가와 감소가 등장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내용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던 게 미분이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함수 증가와 감소가
미분이랑 무슨 연계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함수 증가 감소 잠깐만 체크하고 갈게요. f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1번, 2번 x값에 대해서 자 전제는 x2가 더 큽니다. 있을 때 함수에 밀어넣었더니 첫 번째는 부등호가 그대로죠. 이게 무슨 얘기야? x값을 큰 걸 넣으면 y값도 크다야. 맞지? 반대로 2번은 큰 걸 넣었더니 함수값 y값은 작아지더라. 그러면 첫 번째 걸 우리는 증가한다. 아래쪽 거는 감소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많이 보던 거니까. 그래서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거는 항상 x를 키워 볼 때예요. 기준이 x를 키워 볼 때 그렇고요. 키워 볼 때 y가 같이 커지면 증가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반대로 y가 줄어들면 감소함수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도예요. 어렵지 않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함수를 많이 다루고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기본 개념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 내용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미분이랑 무슨 관계인데 자, 2번으로 가볼게요. 네모 박스 바로 읽어볼게.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1번 봐봐. 도함수가 양수면 f는 미분하기 전이잖아. 그지? 이거를 이제 원함수라고도 부르는데 선생님은 원래 함수라고 할게요. 미분 전의 원래 함수는 거기서 증가한다.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한대. 두 번째,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감소한대. 부호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 부호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감소래. 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게 뭐다? 도함수의 부호다라는 건 여기서 보인다,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넘겨봐요. 여기도 증명 내용인데 조금 전에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할 때랑 비슷해요. 한번 봐봐. f가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전제를 일단 했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를 줄 텐데 거기서 임의의 두 숫자를 잡았어요. 체크. 아까처럼 증가 감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x값 두 개를 잡았는데 x2번이 항상 더 큰 값으로 잡아봅시다. 두 값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평균값 정리가 성립한다. 왜 그런다 그랬죠? 평균값 정리나 롤의 정리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 두 x값을 잡았으니까 아까 a, b로 잡았던 걸 x1번, x2번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 c를 집어넣었는데 c는 어디 있어야 돼요? 구간 사이에 들어있어야 되지, 그지? 그 얘기를 아마 할 거야. x1, x2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거를 뭐 단순하게 x1보다 크고 x2보다 작은 여기 사이에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였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돌아가 봅시다. 지금 핵심은 여기 있어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임의로 잡았던 x1번, x2번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같음이 그걸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아까 돌아가 볼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여기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냐 감소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 먼저 봅니다. 알겠죠? 자, 봐봐. 첫 번째. 열린 구간 AB에서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전제를 일단 먼저 봅니다. 괜찮죠? 그러면 거기에 정의되어 있던 f'c도 특정한 값 c에서의 부호는 얘를 따라가겠죠. f'c는 양수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f'c가 0보다 클 때를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f'c가 0보다 크다. 어때?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f'c랑 누구랑 같다고? 평균 변화율과 같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뭘 했어? 0보다 크다로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 얘 쏙 빠지고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분모 봐봐. 누가 더 크다 그랬지? x2번이 항상 큰 걸로 잡는다 그랬죠. 그러면 분모는 양수다. 그 얘기를 지금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모는 양수야. 그런데 결과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분자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어야 되지. 양수분의 양수가 양수니까. 그래서 분자가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누가 더 큰 거예요? f에 x2를 넣은 게 더 커야 돼.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봐봐. 우리가 전제하기를 x1, x2를 했는데 x2를 항상 큰 걸로 했어요. 인데 f'x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f'c도 0보다 커야 해서 결론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평균 변화율 분자에 있던 녀석이 0보다 컸어야 돼. 맞지? 그래서 그 결론이 x2번을 넣은 게 더 크더라. 한 번 더 적어볼게요. x1 넣은 거보다 x2 넣은 게 더 크더라.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뭐야? x를 큰 걸 넣었더니 y값 더 커져. 이걸 무슨 함수라고 하죠? 증가함수라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결론은 f가 증가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돌아가서 뭘 가정했으니까? f'x가 0보다 크다를 가정하니까 f가 증가해요. 이렇게 결론이 된 거야. 괜찮죠? 그럼 반대로 돌아가 봅시다.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여기로 가볼게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아까처럼 뭐예요? f'c가 음수란 얘기죠. 그러면 f'c는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평균 변화율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같은 논리로 얘가 음수여야 되는데 분모가 뭡니까? x2가 더 크니까 얘는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가 음수가 되려면 분자가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분자가 음수다.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뒤에 게 더 큰 거거든. 그래서 x1번을 넣은 게 더 커요가 결론이야. 어머 어떻게 돼? 아까처럼 다시 표현해보면 우리는 똑같이 x1, x2를 골랐는데 x2가 더 크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f'x가 음수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결론이 fx1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작은 x 값을 넣은 게 더 커지더라. 이게 무슨 함수? 감소함수라고. 그래서 f가 감소함수예요 라고 결론이 됐다. 그럼 연결하면 f'x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을 때는 원래 함수는 감소함수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증명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럼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 항상 요거를 이용할 거니까 꼭 체크해 두세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원래 함수 미분하기 전의 함수는 어떻다? 증가한다. 그 다음에 원래 함수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 부호에 따라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증가 감소가 결정된다. 알겠지? 그래서 제목에다가 마치 잘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하나 적어 놓을게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누구를 쳐다보냐면 항상 도함수의 부호를 쳐다봅니다. 알겠죠? 이게 도함수의 역할입니다. 도함수가 모양이 어떤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 도함수가 양수냐 음수냐 요거를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뭘 한다? 원래 함수, 미분하기 전의 함수의 증가 감소가 어떤지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등호가 안 들어있어요. 등호, 는 0. 는 0이 없는데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밑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체크를 할게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역이라는 걸 한번 적어 볼게요. 주어진 녀석 첫 번째의 역명제는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되니까 f가 그 구간에서 다 생략하고 증가하면 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f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면 f' 도함수는 0보다 크다. 이게 가정 결론 바꾼 거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두 번째 f가 감소하면 도함수의 부호는 음수다. 요거는 여기 결론적으로 봤듯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성립하지 않는 예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대표적인 녀석 오른쪽에 있는데 한번 적을게요. 이것에 거짓이 되는 반대되는 예시는 첫 번째 fx는 x세제곱, 두 번째는 거기에 마이너스를 준 거 fx는 마이너스 x세제곱, 요거를 반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옳지 않다는 얘기야.
봐볼게. x세제곱을 그려본 적은 없겠지만 점을 한번 찍어본다 그러면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거 어디서 한번 본 적 있지? n제곱근 얘기할 때 우리 지수 법칙 얘기할 때 그때 n제곱근 중에 실수 개수 몇 개인가 이거 할 때 3차 함수를 아마 그렸을 텐데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x가 계속 증가할 때 y도 계속 증가하죠. 무슨 얘기냐면 x가 계속 커질 때 y 값도 이렇게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증가 함수라고 합니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증가 함수라고 정의를 해요. x가 커지면 y도 커지니까. 그러면 지금 가정 부분을 만족하죠. f가 증가 함수다. 이렇게. 그런데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죠. 우리 도함수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f'x는 어때요? 3x 제곱이에요. 그러면 x 제곱이 보이니까 딱 하나만 놔두고 다 양수긴 해. 누구 빼고? 0일 때 빼고. 다시 말하면 도함수에 0을 넣으면 0이라서 이거는 0보다 크지 않아요. 그럼 봐봐. 증가함수인데 도함수의 부호가 0이야. 그러면 결론이 틀렸다는 얘기죠. 다시 f가 증가하는 함수면 도함수는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인데 요거는 요 녀석 때문에 안 된다.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알겠지? 이 얘기야.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러면 똑같겠죠. 얘도 그래프 전체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는 거는 x축 대칭 이동해도 되고요. y축 대칭 이동해도 됩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실수 전체 구간에서 마이너스 x 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는 감소함수예요. x가 커지면 y가 작아지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만족하지만 가정 부분을 만족하지만 얘 도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마찬가지로 0이라는 x값을 밀어넣으면 0이라서 얘는 음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 명제가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0명제를 얘기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한 게 뭐냐? 다음 장에 있는데 f가 증가하면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주지 않고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이런 반대되는 예시까지 포함시켜서 그거는 옳은 명제가 돼요. 마찬가지로 f가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다라고 하지 말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런 반대되는 예시까지 포함시키는 명제가 돼서 참인 명제가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 얘기가 다음 장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요. 돌아와서 참고 밑에 봅시다.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fx 3차 함수인데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 다음 단원에 할 3차 함수를 그리는 첫 번째 스텝입니다. 증가 감소 결정합니다. 누굴 이용해서? 방금 봤듯이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증가한다.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원래 함수는 감소한다.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이 친구가 해놓은 거 그냥 쓰겠습니다. 도함수 쭉 보면 f'에서 쭉쭉쭉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도함수야. 그러면 아래쪽에 부호를 판단하는 이제 표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선생님이 앞으로는 조금 더 간결하게 가기 위해서 이걸로 갈 건데 표를 그려서 증가 감소, 그러니까 부호를 따지고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요 표는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서술형에 요 녀석을 이름을 증감표라고 하는데요. 적어놔봐. f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표에서 증감표라고 부르는데 서술형에서 증감표를 그려야 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뭐 다음 그래프를 그리세요라는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안 나오지만 증감표를 나타내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증감표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 그치? 그래서 증감표를 그려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정리한 다음에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요거를 이제 판단해 보는 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간단하게 그래프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연습이니까 요거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표를 한번 그려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구분을 해야겠죠? 나는 x에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를 먼저 확인하고
원래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어. 이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도함수 구해놓은 거를 보러 갈 텐데 이게 기준이 되는 게 뭐겠어요? 양수냐 음수냐의 기준이 되는 게 0이겠지, 그치? 그래서 는 0인 걸 먼저 찾아봅니다. 그럼 얼마예요? x값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두 가지지, 그치? 그래서 우리 그리고 표를 그릴 때 마 3, 마 1을 적어놔요. 이쯤에 적어 놓을게요. 마 3, 마 1.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이유는 마 3이랑 마 1 될 때는 도함수가 0이지. 이제 그 외에 마 3이랑 마 1 사이, 마 3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여기도 이제 부호가 뭔지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얘처럼 이쁘게 표를 촥촥촥 그리면 되겠지만 뭐 그게 좀 어려우면 우리는 선은 긋지 말고 이렇게만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괜찮죠? 이게 2차 함수를 그려놓고 하면 조금 더 쉬운데 일단 그냥 해봅시다. 식은 요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그러면 마 3이랑 마 1 사이에 있는 적당한 값을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어볼 수 있지.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예요? 부호만 판단할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양수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음수지. 곱하면 음수지. 그래서 마 3이랑 마 1 사이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밀어넣어보면 알겠지만 양수고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양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증간표를 그릴 때도 도함수 함수를 그려놓고 보세요. 다시 봐볼게. 짠! x에 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지. 생각해봐. 3차 함수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줄어들 거니까 2차 함수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최고차의 개수가 3 양수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야. 그래서 는 0을 만족하는 게 x축과 만나는 곳이니까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그려놓으세요. 아래로 블록하고 마 3, 마 1에서 만나는 f' 도함수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는 0, 도함수가 0이 되는 기준이었잖아, 그지? 자, 이것의 함수값의 부호를 따지는 거니까 x축보다 위로 올라가면 y값이 0보다 큰 겁니다, 그죠? x축이 위치를 잡고 얘가 기준이라고 봤을 때 그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렇게가 위로 올라가는 곳이잖아. 그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죠. 거기가 뭐야? 플러스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야. 이렇게 표현하면 반대로 이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는 함수값이 x축 밑으로 내려가는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놓고 보면 표를 채우기가 조금 더 편할 거야. 괜찮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요거 0, 0은 셈이 x축과 만나는 곳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마 3과 마 1 사이는 여기잖아요. 여기 사이잖아, 그치? 그래서 음수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곳은 양수,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은 양수, 그게 여기 표현한 거야.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은 이제 f를 해석하는데 나중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마 3에서의 f의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 f의 함수값 요거 다 구해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계산을 좀 얘한테 맡기겠으니까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대요.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값들을 넣어서 함수값 점을 찍을 수는 없잖아, 그지? 우리 지금 증가감소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까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증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감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야. 여기는 뭐겠니? 원래 함수는 증가. 표현을 아까 x가 커질 때 y도 커지는 것, 우상향하는 걸 증가하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표현은 오른쪽 위로 화살표를 그립니다. 이게 증가한다는 표현이야. 우리 약속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도 이렇게 생겼겠죠. 반면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는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해야 되니까 우하향으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리면 감소한다는 표시예요. 이거 괜찮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할 거지만 미리 F를 그려본다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돼. 그래서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표에다가 그래프 그리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왼쪽 그래프로 와서 증가표는 이렇게 끝나요. 왼쪽 그래프로 와서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는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다면 이렇게 그려놓고 는 0인 걸 먼저 찾아요. 그런 다음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을 이제 원래 함수 f를 그리는 경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세면 표현할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를 쳐다보고 증가, 감소, 증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직선으로 그리세요. 알겠죠? 증가, 괜찮죠? 감소, 증가 이렇게 그릴 건데 f가 지금 몇 차 함수였지? f 몇 차 함수였니? 3차 함수, 다항함수,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끊어 놓을 거야? 아니요, 붙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느낌으로 그리면 이게 F인 거야. 지금은. 알겠죠? 그런데 나중을 위해서 조금 더 이쁘게 그리자면 F는 3차 함수, 다항함수라서 미분도 가능한 함수입니다. 뾰족한 곳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부드럽게 매끄럽게 그려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부드럽게 매끄럽게 살을 붙여가면서 매끄럽게 그린다는 얘기는 뭔가 좀 그릴 때 편안하게 그려지는 느낌이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 놓으면 이게 F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3차 함수 소개했을 때 그런 느낌이 나오죠. 두 번 꺾이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함수값 마이너스 3의 아까 함수값이 2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였다. 이 정도로 표현하면 와 3차 함수 웬만큼 구체적으로 다 그린 거야. 알겠지? 나중에 목표가 요거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인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증가 감소를 결정해요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제 얘가 예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니까 증감표까지만 그려도 뭐 충분하고요. 이거를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 이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어느 구간에서는 증가한다, 어느 구간에서는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만 하면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3번 봐봐.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을 써보세요. 조건에다 동그라미. 무슨 얘기냐? 1번 봐봐. f가 증가하면 그럼 증가함수를 생각하는 거죠. 함수의 증가감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랬는데 일단 도함수가 양수인 건 알겠어. 그런데 아까 반대되는 예시가 하나 있었지. 뭐? 3차 함수 있었잖아. x-세제곱. 걔도 증가함수거든. 걔까지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는 0도 포함시켜야 돼.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0 이상이야 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x세제곱 때문에 이거는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fx가 감소하면 어때야 된다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다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x세제곱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등호 0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관련 문제들만 얼른 풀어보자. 203번으로 가볼게요. 3차 함수 fx가 있고요. x의 범위가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 이상에서 증가하고 증가 감소가 있네.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감소 뒤에 있어요. 이거 뭐야? 도함수 거란 얘기지, 그지? 증가 감소는 도함수를 꼭 구하세요. 미분해 보겠습니다. f'x는 12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도함수 구했으니까 도함수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2차 함수 그려 놓을게요. 근데 봐봐. 증가하는 구간도 있고 감소하는 구간도 있어. 그럼 조금 전에 경험했지만 x축이랑 만나는 곳이 있어야 플러스 값도 나오고 마이너스 값도 나오겠죠. 몇 군데서 만나야 돼? 두 군데서 만나는 거 안단 말이야. 그런데 벌써 여기서 숫자들이 경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되죠. 2차 함수고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2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것까지. 그래서 두 군데서 만나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곳이 도함수가 는 0이 되는 곳인데 그 경계가 위에서 표시한 마이너스 1이랑 2야. 요게 f'이라는 건 꼭 표현해 놓으세요. 그러면 부호가 딱 보이죠?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하면 해석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가 뭐야? 플러스 값이니까 증가 맞나요? 증가 맞네요. 그 다음에 그 사이는 감소 맞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지?
그래서 뭐 하래? a, b를 찾아서 더하래. 결론은 뭡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도함수 f'x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이었다. 여기의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2더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시원 알았지? 그러면 여기서는 뭘로 가면 돼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가면 되겠다. 그지? 두 근의 합해보면 1입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는 12분의 마이너스 b, b는 마마 없애고 24 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고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게 목표라고 했으니까 아까처럼 경계가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로 F는 생겼어. 이 정도까지만 해석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함수값 정도도 구해놓으면 그래프 그리기가 진짜 디테일하게 된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뒷장에 필수예제 11, 12를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허락하는지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해볼게요. 필수 11번 봐봐. F가 3차함수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증가, 도함수의 부호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도 있지만 해석하자면 실수 전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한다. F'X가 0 이상이다. 여기서 0을 빼면 안 된다 그랬죠? 0을 빼면 x 세제곱 같은 애들이 지금 빠지게 된단 말이야. 그럼 모든 x가 성립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론은 도함수가 0 이상이다.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아래쪽 해설을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도함수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몇 차 함수? 2차 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야. 근데 얘가 어때야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일부 x가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된대. 이 말은 뭐예요? 어떤 x를 넣든 간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0 이상, 즉 x축보다 위로 가거나 는 0, x축과 만나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고1 때 나왔던 내용이죠. 아래로 볼록한 f' 도함수가 있다 그러면 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가던가 또는 는 0까지는 허용할게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해석하자면 아래로 볼록한 도함수 2차 함수는 x축과 한 군데서 만난다. 이걸 뭐라고 해? 접한다. 무슨 근? 중근.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근이 실근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허근. 따라서 뭘로 가요? 는 0을 만족하는 근이 중근이거나 허근이다. 판별식이 중근은 는 0, 허근은 실근이 없다. 허근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지금 1차항의 개수가 짝수, 2가 곱해지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볼게. 이번에는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간에서의 얘기입니다. 봐볼게요. F는 3차 함수고 닫힌 구간 0, 3에서 감소해야 한대요. 감소. 그러면 일단 감소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0 이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챙겨놓고 그런데 실수 전체 구간이 아니야. 그래서 위에처럼 판별식을 쓰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특정한 여기 구간에서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를 만족하면 돼요. 그게 어디야? 0에서 3까지래. 자, 그러면 얘 이용해 볼게요.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 축의 위치도 이미 나와 있긴 해요. 3 묶어내면 축의 위치 x는 1이야. 어쨌든 적당히 그려보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도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런데 0, 3에서 감소해야 되니까 0, 3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지금 그려놓은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음수라는 얘기는 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축을 적당히 이 정도 그려놓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곳이 어딘지는 값은 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음수로 갖다 놓을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 3까지란 얘기야. 그럼 봐봐. 0이 여기 있으면 되겠니? 0이 여기 있으면 여기는 플러스 구간이잖아. 안 되겠죠. 밀어 넣어야 돼. 여기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된단 말이야. 3은요? 3 여기 있으면 되니? 그럼 여기가 플러스잖아. 안 되겠지? 또 밀어 넣어요. 그러면 0은 요 정도, 3은 요 정도 밀어 넣으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요 사이는 마이너스지.
맞죠? 너무나도 완벽하게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구간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0은 어디까지 밀어낼 수 있어? 안쪽으로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밀어낼 수 있지. 3은요? 여기까지 밀어낼 수 있지.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요. f 도함수의 0을 밀어넣은 함수값은 여기 있거든. 여기 있거든. 얘가 음수거나 또는요 어디까지 밀어낼 수 있으니까 도함수가 는 0이 되는 데까지 밀어낼 수 있으니까 등호를 붙일 수 있겠다. 같은 내용으로 도함수에 3을 집어넣은 함수값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는 0이 될 때까지 오른쪽으로 밀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런 계산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오늘 정리할 거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 요거였어요. 내용이 조금 많을 텐데 일단 개념 원리는 107페이지까지 풀어 오십시다. 알겠죠?